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있기를 바라면서 박정호 야스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뵙는 분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드디어 의원님 네.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섭외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시간을 맞춰가지고 자주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간이 9시부터 하다 보니까 이때자 국회가 바쁘게 돌아갈 시간이잖아요, 그죠? 회의가 9시 가장 시작. 많을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도 이 시간에 참 애매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전용기 의원님과 또 힘차게 박력 있게 사안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근데 오늘 제가 19일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떨립니다, 저는 벌써부터. 아무래도 예. 이제는 나와야죠. 이제는 나와야 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고 계신 부분이지만 예. 이제는 나와서 21일 날 선고를 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해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다음 주까지 늘어지면은 너무나도 진짜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들 그렇죠. 좀 지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헌재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 일인가? 그렇죠. 라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윤석열 탄핵 심판은 뭐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함께 나와줘야 될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실 박근혜 때에 비하면 그 박근혜 정부 때가 오히려 세 발의 피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생중계 봤는데. 더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100%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려면 네. 윤석열 측의 주장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부정선거 판결문 네, 쓸 때 네.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민주당이 폐악질을 해서 저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뭐 계몽령으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적어줘야 되는데 네. 이 내용은 사실 그 폭력 사태 때 제가 맞을만 했으니까 내가 때린 거야라고 하는 100% 가해자 측 논리를 받아 써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로 끝날 것이다. 이런 또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도 본인들도 기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하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해서 네.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무슨 절차적 문제가 있냐. 그리고 거기 뭐 내란죄 뺐다고 그 하는데 얘기를 계속하죠. 내란 행위는 변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하.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 전혀 없습니다. 네,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요, 좀 안심하고 헌재에 오늘 이 공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헌재에 눈을 이제 돌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나온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이 계엄 내란 사태가 성공을 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종이관, 네. 영연백. 저 정말 소름 돋더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제로 민주당이 예. 한 6개월 전부터 당신들 계엄하면 안 됩니다. 계엄 생각하고 있어요? 물어볼 때 딱 잡았댔잖아요. 네. 절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사실들을 보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왔던 것이고 민주당이 지적을 하니까 본인들이 숨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문의했다고 하는데 구매를 안 하는 종이관 얘기도 있고 영연백은 더 이제 수량을 늘려서 그렇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왜 하필 5년 동안 종이관 얘기 하나도 없다가 왜 구매를 하려고 했을까? 실제로 뭐 수습의 방점을 뒀겠죠. 그리고 누구 체포해야 되는지도 이미 뭐 수첩에 적어놨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누군가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상훈 수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뭐 폭파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수거 장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그냥 써봤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후속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노상원 씨의 네. 주장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 그러니까 뭐 영역백 네.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노상원 씨가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예. 이거를 성공해야 나도 복귀할 수 있다. 아. 과거에 이 한마디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의 역량을 보여줘서 자기도 복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실 그 하나면은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네. 이걸로 복귀해야 됐다라고 하는 말들이 예. 실제라면 지금 이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지 않나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정말 김용위원의 참모 역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한 책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계엄 실패한 다음에 윤석열이 김용위원한테 아유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질책하니까 김용위원이 와서 노상원한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그 얘기를 바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얘기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후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랑 굳이 이렇게 있지는 않겠지만 예. 친이 쿠데타가 성공한 곳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쿠데타가 성공한 동남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뭐 종이관 얘기까지 말씀드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뭐 물론 분열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일각에서는 하고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의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헌재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이거 중대한 위법,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기각하고 각하한다는 것은 아유, 그러니까 뭐 이보다 상상하기 더한 위헌 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이 봤잖아요.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네. 봤습니다. 그리고 실탄도 챙겨 왔어요. 그리고 그 계엄군들이 실제로 미리 준비돼 있던 상태였다면 어떠한 상황이 연출됐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했다고 보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지만 네. 그 헬기가 40분이 늦게 떴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헬기가 계획된 것처럼 떴다면 네. 국회의원들보다 국회에 먼저 들어왔다면 그렇죠. 국회는 의결할 수가 없었죠. 하... 그러면 이 친이 쿠데타는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이 계속 당신들 계엄하지 마세요. 계엄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본인들도 숨기고 하다 보니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엄 선포를 하고 여러 가지 혼란 속 상황에서 공군은 결국에 헬기가 뜰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거죠. 네. 정확한 사유를 대라. 라고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0분 뒤에 정확한 사유 계엄으로 국회를 가야 된다. 네. 라고 하니까 승인을 해줬던 것이고 이게 40분 딜레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때 다 들어갔다. 아 성공했으면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관 얘기를 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예. 내란의 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광우 이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AI 그러니까 챗 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있겠죠.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호본부장이나 경호차장, 처장들은 아무래도 윤석열이 다른 그 자기 부하들을 만나면서 계엄 얘기하는 거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오후 8시 20분쯤.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광우 본부장은 챗GPT에다가 그렇죠. 계엄을 물어봤다. 계엄을 검색했다. 이게 휴대폰을 포렌식한 다음에 나온 경찰에서 나온 소스로 나온 그 보도가 있는데, 야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럼 대통령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경호본부장은 바로 예. 옆에 붙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죠. 아, 그렇지. 그리고 보안을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보안을 실제로 지켰던 건데 본인도 당황스러우니까 계엄이라는 걸 검색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일각의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네. 이광호 본부장이 미리 알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고 계속 그 논의하는 과정들을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계엄까지 검색을 했다. AI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첫 공판기를 가졌습니다. 직접 나왔는데 야당의 폐악질을 막기 위해 계엄으로 경종을 울린 거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이어갔네요. 뭐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헌재 판단이 있을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은 계속해서 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헌재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 공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공범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야 본인들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입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회유를 시도하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각종원 전 사령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예. 지금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야만 본인들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조기 대선에서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 결국에는 본인들을 사면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지금 그 앞으로의 전국에서도 이런 헛소리들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지금 풀려나서 관저에 또 있습니다. 관저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뭐 내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한다. 그냥 조용히 있는다. 뭐 김치찌개 먹었다, 한식 먹었다 이 정도만 나오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없어요. 네. 윤석열 가만히 지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뭐 여러 가지 증거 인멸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뭐라도 대통령이 하고 있을 거다. 그 1월 8일이었나요? 예.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이후에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을 때 또 보도에 의하면은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 실제로 갔다면 절대 체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만큼 보안이 강력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호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 네, 책임자들은 근데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들어갔다면 대통령실의 모든 행정관들이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체포가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주했다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걸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저에 나와 있는 이 상태. 뭐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재판부에서 재구속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검찰이 이미 석방할 결심을 했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할 때 네. 이미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그 지판사는 예. 자기가 봤을 땐 내가 좀 애매하니까 한번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라라고 던진 거고. 그렇죠. 그랬는데 옳았구나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명령을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면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던 것 이미 석방할 결심이다. 그러니까 이걸 심우정이 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걸 구속 기소할지 말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잉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끌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원과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 지판사가 어디 인터뷰 했나요? 네. 거기에서 자기는 새로운 논란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물어봐야 된다고 윤석열 했는데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사실 그 판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했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검찰이 저는 그렇죠. 가장 괘씸한 거고 본인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법원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징계 재판할 때 그때 법원의 모습. 그러니까 그때도 상급심이 있으니까 판단 받아보라라는 식의 그런 논리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면 그거 이제 검찰이 딱 물어가지고 그냥 풀어주거나. 그렇죠. 이게 예전과 똑같은 저는 수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쁘다고 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검을 찾아갔습니다. 예. 실제로 끝나고 나서 그 내란 특위 민주당의 내란 특위와 함께 대검을 가서 대검의 차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왜 풀어줬냐? 네. 왜 즉시항고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뭐 위헌 여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게 2015년에 개정이 됐을 때 네. 이렇게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그 법률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위헌일 수 있다 해가지고 같이 법안을 발의한 게 정의당 의원의 법안 발의였어요. 근데 그 법안이
논의될 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라 했냐면 이 구속 집행 정지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상을 당했는데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을 막는다면 즉시 항고로 해서 못 나가게 한다면 이거는 인권의 인권,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했던 건데 구속 취소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직수항고를 남겨둬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해서 구속 취소는 그 당시에 현행법 그러니까 현행법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법안 발의했던 취지를 보면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말도 않았다. 안 되는 얘기예요. 현행법 위반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심지어 그 많이 배웠다는 검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위헌 여부가 있었다면 그때 개정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제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그러면 헌법 소원을 넣어 보던지 가만히 있다가 본인들은 행정부거든요. 예. 행정부가 판단도 물어보지 않고 지들이 판단해가지고 위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이거는 풀어질 결심이라고밖에 추측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검찰은 있는 법을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집행하면 되는 사람들이 이거 위헌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권 보호위에서 풀어줘야 된다. 참 신박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누가 속아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결국에는 윤석열 풀어주고 지금 뭐 사실 다 뭉개고 있고 또 대검에서 일선에다가는 또 날로 계산하라고 하고 구속 기간을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윤석열 맞춤형 풀어주기 위한 그 원 포인트 풀어주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 본인들이 나쁜 짓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이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용서할 수 없다. 검찰이 이 행태에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강조를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은 또 어제 청구를 했습니다. 지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음. 이거는 갈 때까지 갔고 빼도 박도 못하니까 청구한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미 경찰이 몇 회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또 법원의 판단도 구해보지 않고 본인들이 반려시켰어요. 그렇죠. 세 번이나. 잡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뭔가 내통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근데 그 고등법원 그 고등검찰청에서 네.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항고를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일선의 검사들이 이것까지 청구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자폭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가 잘해서 청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예. 청구할 때 순리대로 했다면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갈 때까지 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판단들을 검찰에게 맡기지 않는 내용들은 뭐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그러니까 뭐 기소독점권부터 시작해서 수사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법원에 물어봐라라고 한 게 우리 삼권 분립의 체제 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 검찰들은 윤석열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쥐들이 다 판단하고 지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데요. 법원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광호 본부장이나 그럼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법원에 물어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법원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원천 봉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해서도 예. 법원에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위헌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면서 풀어줘 버린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검찰의 이제 행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낼 부분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김성훈 차장이 지난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게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의 비하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라고 구도로 지시를 했는데 경호처 직원이 증거 인멸 이유로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성훈이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건데 경찰 측의 영장심의에서 김성훈이 통화 기록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비하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네. 저거 저러고 있는데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음모론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분명히 이 내란 사태에 검찰도
동조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본인들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이고 저 증거인멸 할 거라고 다 봤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구하려고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체포영장 청구해야 된다 그렇죠. 했는데 검찰이 봐준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인멸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시간 지금 3월 19일 9시 20분 이 시점에도 뭔가 증거 인멸이 있고 또 누군가의 관저에선 누군가에게서 연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 관저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빠르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현 판사 어제 이제 추미애 의원과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는데 왜 구속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 계속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재판사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할 줄은 몰랐겠죠. 몰랐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법원은 또 믿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재판사를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예. 즉시 항고하라고 사실 그 판결문을 저희가 꼼꼼히 봤잖아요. 진짜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애매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사실 그 상고심을 물어봐라. 뭐 이거를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것도 사실 지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요. 무책임한 무책임하죠. 판결을 하는 왜 수인가? 넘겨버리냐? 예. 그거는 일단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네. 검찰한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재판사가 형사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대로 또 법관의 양심대로 그렇죠. 1심 꼭 선고를 빠르게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9시 22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헌재에서 얘기는 없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계신 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한 10시 반, 11시 10시 반, 정도로 11시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 음. 5시 반에 나왔습니다. 수요일 5시 반. 아, 네, 그때 수요일 5시 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에 나왔군요. 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지금 이제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겠죠, 뭐. 또 오전에 평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오후 원래 2시에 계속 평일한다고 하는데 그 평일을 2시에 한다고 하면 그걸 마치고 5시 반 일과 시간 끝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독수 총리 탄핵 선고의 영향을 받아서 늦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한독수 총리를 뭐 기각시키고 이렇게 하기에는 참 거기도 부담일 거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탄핵시키기에도 부담일 거고 아마 이 논란으로 네. 붙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독수 총리도 탄핵 인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독수 총리의 탄핵 소추는 내용이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12.3 계엄에 동조했던 것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했어요. 근데 한독수 총리를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좀 2주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위헌이고 위법한 행위인데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그거 면죄부 주는 꼴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탄핵도 네. 이미 내려놓은 판단이 있기 때문에 뭐 과거 검사 탄핵처럼 위법한 행위는 있어 보이지만 탄핵할 것까지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확실히 이번에 해줘야 된다라는 법 질서를 바로 잡아주셔야죠. 네. 헌법재판소에서요. 사실 이제 검사 탄핵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이거 당연히 탄핵 사유고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안 됐을까? 사실 이제 맹점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 그 맹점은 예, 그 검찰이 자료 안 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자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분명히 있을까? 위법한 행위는 보인다라고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사 중인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네. 검찰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죠. 그 개정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려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국회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못 받아서 제출을 못하는 거지. 네. 이게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이 자료 없어서 탄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쳐야죠. 그렇죠. 검사 탄핵은 사실상 징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하니까 공무원이 검사 자체.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인데 그렇죠. 탄핵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내용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하면 징계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네. 이렇게 탄핵하고 탄핵 심판을 받은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게 크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만장일치 판단이 어쨌든 나왔다는 거. 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뭔가 만장일치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고 또 이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후에 뭐 어제 박성재 장관부터 시작해서 예. 뭐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싹 다 국회 탄핵 남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헛소리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단을 한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저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 건도 어제 이제 하루 딱 변론으로 최종을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선고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거는 윤석열 선고 네. 이 부분인데 나경원 의원이 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로 해야 된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없으면은 정치 못 합니까? 본인 재판이나 좀 빨리 받던지 해야지. 맨날 뭐 말만 하면 이재명 대표 끌고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재판을 왜 헌재 심판과 연결시키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고 나야 네.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이 없어서 선고하기 편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궤변인데 그거 헌법재판소의 판사들 그리고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굉장히 줏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도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폄훼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논리와 원칙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집단이고 그 명예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거를 이 판결과 저 판결을 엮어 가지고 너네 영향 받으니까 이거부터 해야 돼라고 자기가 뭔데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해야 되며 네. 그 사람들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심각한 사실 발언이에요. 이 그렇죠. 얘기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고 지적한다는 게 심각한 발언이고 이거는 헌재에서도 이걸 제가 볼 때는 기분 나빠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도 예.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럼 자기 판단 그렇게 했습니까? 음. 자기가 판사 때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법과 원칙은 내팽개치고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아하. 본인도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안 휘둘렸는데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휘둘릴 거니까 이재명 재판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출신인데 법원을 정말로 폄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아하. 없습니다. 그렇네요. 판사 출신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여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관접해 가서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 보고 또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지적이 나오는데 혹시 이제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이걸 좀 파악하신 게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아니요, 재판소의 그 분위기는 네.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보안이 잘 지켜지고 그 8명 외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연구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연구관들도 말을 붙이기보단 이런 민감한 사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소통한답니다. 보고서로 소통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소통하고 그리고 네. 평이 들어갈 때는 아무도 배석하지 않고 딱 재판관들만 들어와 가지고 네. 위헌법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낭설들은 예.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혀 뭐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어떤 정치인이든 아니면 외부 사람 누구라도 그렇죠. 현재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없다. 요즘에는 도청 방지 장치도 달고 한다잖아요. 도청 방지 장치. 그러니까 요새는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 옆에 뭐 하는지 도청 뭐 기계만 쓰면 바로 한다는데 그렇죠. 예. 그걸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막아서 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한 일도 사실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미국에 도청 당했죠. 제가 그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네. 어떻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제가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물어봤습니다. 안보실장한테 도청 당했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는 도청 당한 적 없다고. 금시초문이라고. 미국이 왜 우리를 도청하냐고. 예. 그랬는데 작년 8월에 나왔죠. 예. 도청한 것으로 미국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바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사과하시라고 국민들께 음. 사과하시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이 많이 늦어서 사과하시라고 말 못했던 게 지금 천추한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 그동안 이제 보여왔던 실정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고 내란 사태 때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특검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잘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도청 방지까지 돼 있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회의 장소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각 5대 3이다 뭐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저쪽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혀 신경 쓰거나 영향받을 필요 없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강조합니다. 없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측의 입장을 들어줘야 그 기각 인용문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각에 대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뭘 쓰라는 거죠? 윤석열 측이 주장했던 그 궤변들을 써야 된다는데 자괴감 안 들겠습니까? 재판관들이. 저는 절대 기각 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본인들도 기각이 안 될 거.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 뚜렷해 보이니까 네. 절차적 문제를 삼으면서 각하될 수도 있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럴 일도 없다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자, 헌재의 얘기를 오늘은 또 진짜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당시도 떠올려 보면은 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아까 이제 오후에 그때 공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아침까지 사실은 최종 결정을 아침에 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조마조마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도 조마조마했는데 지금도 더 이제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그때 그 당시 헌법재판관이기도 했고 네. 지금 그렇게 비판받고 있는 인권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라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을 할 수가 없고 각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을 실제로 계엄군들을 누가 막았느냐 하면 국민이 막았거든요. 장갑차가 들어오는 걸 막았고 예.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은 보좌진들과 기자들이 그 계엄군을 막았고 그렇죠. 실제로 저희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 내부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막았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다 받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최초의 조사에서 네. 이미 그 내란 주 임무 종사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 그 내용들을 윤석열 측에서는 반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 거기 위법 위헌 행위, 예. 국헌문란 행위가 너무나도 뚜렷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할 이유도 없다. 예. 사실 내란 죄와 관련해서도 형사 재판에서 나오겠지만 사실 헌법상에서도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국헌문란도 뚜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무력으로 국가 헌법과 법률이 저는 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을 때는 국헌문란으로 규정합니다. 네. 그게 형법 91조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게 국헌문란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국헌문란의 정의가 네. 있기 때문에 이미 국헌문란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절대 기각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3월 19일 오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 그러니까 공지가 언제 나올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그 길에 있는데 사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것처럼 마치 최상목 대행이 진짜 선출된 대통령처럼 뭐 윤석열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아 즐기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상황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네. 그 외신 기자의 인터뷰에서 뭐 대통령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 예, 질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할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제일 정말 화가 났던 부분들은 대통령이 되어서 가족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예. 저 사람은 왜 자기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를 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지금 잠깐 대통령 놀이에 빠져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차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는 어린 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이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벌써 9번째 거부권 그렇죠.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정말로 화가 나는 지점이죠. 예. 사실 방통위도 뭐 4대 4로 기각이 난 부분 이진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5명이 정족수인데 2명으로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음. 저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이 이제 풀려나 있고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잊으면 진행 안 돼요. 중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이후에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았던 네. 종이를 문건을 받았던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너무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참 초현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절대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때 들어가 있었잖아요.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있었죠.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국무위원 간담회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아니다 그러고. 예,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손절을 한 것 같은데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막지 못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있죠. 뭘 잘했다고 저렇게 행동하죠? 음, 정말 화가 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마다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들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최상목도 최상목이고 검찰도 검찰이고 또 경찰 내부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 내란 세력과 함께한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나라가 좀 바로 서겠느냐. 뭐 헌재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최상목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 이미 계엄이 끝나면서 내란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공범들이 다 아직까지 권력에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공범들을 사실상 뭐 풀어주고 네. 잡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최상목 대행도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 민주당이 계속 지켜볼 거냐? 최상목 대행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탄핵해야 물어야 된다. 된다고 생각하고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죠? 헌재 판단을 무시한다. 헌법을 부정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과 법률에 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기 그렇죠. 의무 따위는 지금 대통령 놀이하면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뭐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네. 이 중차대한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뭐 경제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경제를 생각했으면 계엄했으면 안 됐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끝까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망국적인 계엄을 통해서 국가 신뢰도가 네. 이렇게 처참히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아, 본인은 몸을 던져서 막지 않았고 실제로 이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바로 경제통들을 모셔서 회의를 했어요. 네. 계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거래 정지, 그러니까 주식 거래 정지하고 최소한 노치는 했다는 거죠. 그거 할 시간에 대통령 막았어야죠. 그거 할 시간에 윤석열한테 네. 죽어도 안 된다고 했었어야죠. 그럼요. 자기도 결국에는 그 계엄을 인정하고 네.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가만히 두죠? 아하.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전용기 의원은 뭐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렇습니다. 탄핵이 필요하다는 거고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뭐 오늘 밤에 뭐 모여서 의총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밤 보도도 9시에 있더라고요. 의총입니다. 9시에 의총이다. 원래 저희가 음, 밤 10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늘 집회를 해왔는데 네. 오늘은 실제로 선거 예정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9시에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아, 거기서 또 다뤄지겠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명태균 특검도 그렇고 내란 네. 특검도 그렇고 이 특검은 중요한 특검을 다 이제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명태균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명태균 특검하면 이거 보수 괴멸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력들과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과 한 몸으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명태균 특검법은 이거는 진짜 이걸 그냥 거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예. 내란 종식 조기 대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실제로 이 내란 특검과 각종 특검들을 통해서 네. 저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음, 그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 열리면요.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면 최상목 대행이 거부했던 이런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가고자 했던 걸 막아섰던 것을 그렇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기 대선 의미가 크다. 자, 조기 대선이 열리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주셨지만 이준석 의원은 벌써 대권 후보가 됐더라고요. 네, 아직 파면 결정 안 나왔는데 개혁신당의 대권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예. 개혁신당에서 저도 이제 그런 뉴스 보면서 판단을 했던 게 예.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동네에서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탄의 바로 옆 지역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동탄하고 반월동까지가 저희 지역구고 이준석 의원이 동탄 이신도시의 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네. 같이 이렇게 지역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 선거 나가면 아무래도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아. 사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 큰 정치인 나와서 한다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또 거물급 정치인을 하죠. 근데 지역에서는 아니 지역 우리 현안들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아. 그런 여론들이 있죠. 그렇네요. 옆집구가 계시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거물급 정치인 걸 안다 이거예요. 개혁신당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좀 발전을 더 챙겨야 되는데 벌써 뭐 탄핵도 안 됐는데 지금 네. 대선 후보 되니까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일단은 지금 40세가 안 돼. 그게 그렇답니다. 예. 선거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네, 탄핵 뭐 심판이 지나긴 늦어지면서 예. 이준석 의원은 출마 자격이 생긴 거고. 출마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요. 이준석 의원이 뭐 이런 저런 행보를 통해 가지고 대권 주자 그 일정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윤석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예. 제일 애매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을 외치면서 이거 나오면 저 큰일 나는데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그 윤석열이 거리에 나와서 마이크라도 한번 잡으면은 이건 끝난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끝나죠 그거는.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마이크 잡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때는 그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마당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만들 거야. 그래 내가 다시 또 복권되지 뭐 이런 생각. 사면 복권되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점 같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탄핵이 예. 인용된다면 다음은 윤석열 사면 대선이
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것도 볼 수 그리고 있겠군요. 저희는 명확하게 물어볼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 임기 5년인데 음. 사면할 겁니까? 그러면 말 돌리겠죠. 뭐 그거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뭐 내란죄가 아직까지 판단도 안 나오고 음. 아니 할 거냐고 말 거냐고 그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OX냐 맞습니다. 그거 물어봐야 된다. 그 언론에서 예. 그 함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후보들 다 모셔놓고 토론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토론을 할 때도 그때도 공통 질문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OX OX로 맞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 오마이 TV에서 딱 하면은 좋은데 여야 후보들 불러놓고 하면은 오마이 TV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방송 왜 안 나오려고 합니까? 이 여야 후보들 다 모여서 좀 네.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오마이 TV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냈는데 네. 이제 행보를 보면은 윤석열은 먼저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좀. 그러니까 예? 제일 스탠스가 애매해진 게 한동훈 대표죠. 그때 어떡해. 실제로 잡혀갈 뻔했고 예. 제가 계엄의 밤에 한동훈 대표랑 같이 본회의장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실제로 어땠어요? 한동훈 대표가 벌벌 떨고 있었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왜?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안 들어오잖아요. 친 한 개만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열 몇 명만 들어왔던 걸로 기록하거든요. 음. 친 한 개만 들어와 있고 한동훈 대표도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네. 옆에 다른 의원들은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었어요. 뭐하냐? 왜 안 들어오냐? 예.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안을 했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십시다. 네.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다. 보호하기 위해 또 왜냐면 그래도, 예. 뭐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 지금 이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누가 제일 위험하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갔다. 우리는 그때는 체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했을 때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그나마 우리는 안전하지만 네. 한동훈 대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잡아갈 수 있다. 그냥 잡아갈 수 있다. 그냥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제일 위험하다. 그렇네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시죠. 라고 네, 제안을 네.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간 겁니다. 예. 은혜를 입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와가지고 사실 지금 뒤통수 치고 있는 거고 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니까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스탠스 꼬여버린 거죠. 아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니까 진짜 간 보고 있다. 막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동훈이다. 그렇죠. 그 말이 나올 감동이라고 해도 정도로.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라고. 예, 살려놨더니 민주당이 살려줬더니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권 뭐 이준석 얘기하면서 여권 후보들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뭐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도 명태균 건 때문에 수사 오늘 내일 받는다 이런 얘기는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수사는 예. 뭐 순리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에서 하는 행위든. 네. 그런데 가장 유심히 봐야 될 내용들은 우리 시장님들께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고 거짓말이 쌓여간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시장이잖아요. 광역 단체장이 네. 계속 거짓말이 쌓여가고 있어요. 나 연락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줘봐라. 근데 연락한 거 있고 연락한 거 있으니까 이거 의례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도 안 만났다더니 뭐 만났다는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잠깐 본 거예요. 이게 단순히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네.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마다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은 명태균 건도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이 이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선 주자들 중에는 빠르리 여권에서도 빨리 파면이 되고 네. 빨리 조기 대선 뛰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출판 기념회도 못 하고 있는 시장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하고 있어요. 준비해 놨는데 진퇴양난일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올해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윤석열 네. 대통령 배신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럼요. 그분들도 이미 탄핵이 선고됐을 때를 가정한 거니까 그렇죠. 딱 배신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네. 이제는 진퇴양난이죠. 그렇다고 해서 탄핵된 대통령을 두둔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 한동훈 대표처럼 원래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메시지가 꼬이게 되는 거죠.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게 되고. 근데 얼마나 배신 잘 때리는지 봐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할지 또 한동훈 전 대표 특히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이게 어려운 사람을 문제죠. 배신하는 문제는 정말로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좀 깝깝할 겁니다. 네. 자, 흥미진진하게 여권 상황을 보겠지만, 자, 이 민주당 안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네, 대회에 이 제보가 있다는 것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와, 실제로 이런 가능한 제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걸 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이 제보라고 하지만 심각한 상황에 가 있는 게 저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을 쳐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음.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재명 하나만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네.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흥분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경호를 저희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뭐 이재명의 습격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살인 미수범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언론이 좀 잘 해서 그러니까요.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왜 습격범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습격범. 명백하게 살인 미수를 예. 한 건데 그리고 칼을 목에 찔렀잖아요. 아하. 그게 다행스럽게 깊이 안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지 예. 깊이 들어갔으면 큰일 났던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제일 나빴던 거 그 아픈 상황에서 네. 뭐 헬기를 탔네 마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라면. 예, 그 당시도 많은 이제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 언급을 또 한 번 하게 됐는데 네. 자작극 뭐 얘기를 하면서 자작극을 펼치면서 집회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경원. 할 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디까지 망가지실지를 저는 더 이상 평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작극을 목숨 걸고 한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것을 네. 자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광주 또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안타깝게 숨진 이 당원 그렇습니다. 주문도 하면서 광주에 이제 다녀와서 오마이 TV가 또 생중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국가 리스트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고 윤석열이 미국에까지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네. 막 그랬던 모습도 또 떠오르고 미국과의 동맹 우리가 뭐 지켜냈다 살려냈다 이걸 주장해 왔는데 민간 국가 리스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외교 라인이 다 망가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뭐 지금은 굉장히 축소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안 문제처럼 다 얘기를 망가진 하더라고요. 겁니다. 외교 라인 다 망가진 그래요? 거고 2달 동안 인지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회 시스템이 망가지는 데에 윤석열 정부가 크게 일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축소하려고 그러고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하는데요. 지금 대사는 뭐 합니까? 지금 예. 대사 대리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대사 대리는 일 똑바로 못 해놓고 아, 과거에 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궤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예. 민간국가 관리 잘 못해가지고 민간국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는 또 민주당 탓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던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책임 따위는 지지 않고 예. 그냥 남 탓하면은 된다. 음. 그냥 이재명 비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저쪽의 정치 노선 같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뭐 논리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핵무장론이 사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왔고 네. 그런 주장을 하는 나라에서 이런 내란이 발생했고 아니 그러니까 참 이걸 미국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동맹국이잖아요. 예. 그럼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해도 되는데 네, 그냥 선동용으로 핵 필요하다라고 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 핵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게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아니 얘기 좀 하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비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화가 전혀 없이 선동력으로 던졌다. 책임질 네. 수 없는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실 민주당도 만약에 필요하다 한다면 미국이랑 동맹국과는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만 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민간 국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계엄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군만 동원한 것 같더라고요. 주한미군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주한미군이 있고 전시 작전권이 예.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직할 부대가 6개인가 8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딱 그 부분만 움직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간 국가로 지정할 수 있을 만한 여건만 제안했다. 네. 그래 놓고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 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반성하고 사과하고 성찰하고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하고 있고 아니 주한미군이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 모르게 이거 내란을 하려고 했다. 이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와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네. 열받죠. 사실 저는 주권 국가로서 더 강력하게 미국하고 동등한 관계, 동맹 관계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뭐 동맹국에 이야기하지 않고 핵무장론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필요하다면 네. 동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고 더 우리 주권국으로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 외교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사실은 상대를 안 하고 있는 상대를 대화도 안 우리가 하죠.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 체제를 못 하고 있는 자체고 너무나 불안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관세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습들이 본인들이 고립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맹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그렇게 많이 매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해결의 출발점 그렇습니다. 내란 헌재, 정식입니다. 예, 내란 종식 헌재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는 헌재의 움직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결론은 내놓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절차적인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저쪽에서 어떻게 불복을 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한자 지켜보고 있다. 맞습니다. 한자 정말 고심에 거듭하고 있다. 오탈자 하나 나오면 안 되니까 오탈자 하나 나오면 그거 안 꼼꼼히 되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맞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계속 야외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포 비상 이건 이제 발령한다는 거고 안국역도 뭐 폐쇄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준비를 끝까지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날은 4명이 안타깝게도 숨졌어요. 네.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비상한 이런 계획들이 필요할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경찰 네. 입장에서도 더 심해요. 그때보다 더 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원도 폭동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 그것을 원천 차단해야죠. 원천 차단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참 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휴교를 뭐 한다 이런 얘기는 또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선고 일정, 그러니까 선고 일정이 나와야 나오면, 그 다음에 뭐 각 학교에서도 휴교령을 내리든지 네. 이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서 아, 언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네. 좋겠습니다. 의원님도 요즘에 이제 밖에서 투쟁을 많이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체력적으로 얼굴이 보이진 모르겠는데 많이 피곤하죠. 많이.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어쩌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휴식은 포기하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고 국민들과 함께 집회에 그러니까요. 나가서도 의견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단식하시는 의원님도 맞습니다. 계시고 어제 민영배 의원은 이송이 됐던데. 그러니까 원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단식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위험한데 예. 그렇게 몸을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3시 반 정도가 되면 네. 광화문까지
행진을 할 거고요. 저희도 네. 비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상하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 뭐 오늘 밤에 의총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의원님 오늘 저희 이제 박종희 아스파슨 처음 나오셔가지고 말씀 예, 나눠봤는데 자주 좀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힘있게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우리 시민들과 호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러 우리 사실 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편하게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좋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쓰는 그리고 더 가깝게 대화하는 맞아요. 스타일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요.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뭐 다른 방송에 나온 것도 공중파 나온 것도 봤는데 네. 오늘이 훨씬 편하고 오늘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는 지켜야 될 아.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딱 지키면서 하는 것이고 네. 사실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다가가는 그럼요. 그런 네네. 방송이고 아하.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더욱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고 예. 쉬운 말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 오마이 TV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나오시면 그러면 더 딱딱하게 해야 되나요? 자주 오셔가지고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지금 초조하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예. TV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그 구독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고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